자,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언제부터 보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현대적 의미, 인권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권들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봉건제도와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 하에서의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가 없었겠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유럽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세 유럽은 교회가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국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귀족 세력들이 이렇게 지배계층으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피지배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피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유럽 사회는 이렇게 신분제를 가지고 있는,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봉건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봉건사회는 신분제 가진 사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중세 말기에는요. 신학로의 개척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유럽 사회에서 신학로의 개척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상업이 중시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향신료와 금, 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요. 부자가 되는 피지배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부르주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농사 지으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일을 하면서 국왕에게 돈을 갖다 주기 시작을 합니다. 국왕은요.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절대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왕정의 국왕 밑에 이렇게 돈을 대주는 부르주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는요. 국왕에게 항상 착취당하기만 하고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나는 자유가 없지? 왜 평등하지 않지? 돈을 내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귀족과 왜 다르게 다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지? 이런 것들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지했어, 멍청했어. 배우면 돼. 계몽사상이 등장을 해요. 계몽이라는 것은 깨우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천부인권을 깨우치게 되면서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국가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인민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큰 힘들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 이제 국가라는 형태의 주권을 위탁함으로써 이제 나라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마찰들이 생기게 됐겠죠. 신분제 속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던 지배계층들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이 부르주아들이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했던 것들, 이게 뭐다? 시민혁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시민혁명의 형성 배경들 같은 것들을 꼭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